정보에 계신 화학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레오쌤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정말 10-1강 찍기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2주 전에는요, 이제 개강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거 준비하다 보니까 되게 개강한다고 정신이 없었던 거 있고, 개강하고 나서 바로 저번 주에 제가 또 심하게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죠? 세균성 장염이라는 심한 그런 질병 알았어요. 사실 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코로나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많이 안 좋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면역감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푹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영상 업로드가 좀 그래도 간격이 텀이 또 넓어져가지고 좀 이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 있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추석 때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사실 날씨도 한절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먹는 것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시기에 식중독 잘 걸릴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또 화학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제가 진짜 아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 한번 10-1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강에서 제일 봐야 될 거 동적 평형이죠. 사실 이 단어는 이제 여기는 문제가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사실 뭐 중화 반응이야 이렇게 킬러 문항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어렵게 나오는 파트들이 이제 요새 좀 까다롭게 나온 게 그거예요. 이제 pH 파트, 그 파트들이 이제 조금 신유형으로 바뀌는 거지, 동적 평형 자체는요, 뭐 화투에서 내려와서 어렵다 옛날부터 막 그런 막 이제 여러 가지 막 이런 썰들이 막 돌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진짜 쉽거든요. 여기 파트가 화학에서 제일 쉬워요. 맨 앞에 1단원에 제일 첫 번째 뭘 하기 전 거기랑 여기랑이 제일 쉬워요. 진짜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거든요, 동적 평형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반응과 역반응이 뭐냐, 이게 사실 화투에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이 가역 반응과 정반응, 역반응, 그리고 이제 화투에 나오는 산염기는 공부해보시면 진짜 어렵습니다. 르샤틀리에 원리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진짜 어려워요, 그거는. 근데 학원에서는 그냥 발만 담근 정도, 진짜 쉬워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뭐냐, 그냥 이게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와 B, A가 B가 된다, 또는 AB가 CD가 된다, 뭐 이런 반응이 있다 쳐요. 그럼 그런 반응에서 A가 B 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을 정반응이라고 불러요. 이게 정반응. 그리고 거꾸로 가는 건 뭐예요? 그럼 역반응이지. 이게 다예요, 정반응과 역반응. 여러 거 없죠, 맞죠? 정반응. 일로 가면 정반응, 반대로 가면 역반응. 그게 다예요, 학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럼 가역 반응은 뭐냐? 가역 반응?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얘기하는 거 가역 반응이라요. 일로도 갔다 절로도 갔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건 가역 반응이라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어떤 화학 반응식이 진행되었는데 특정한 상태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 사실 가역 반응 이런 게 되게 그래서 중요하죠. 그 화투의 얘기를 잠깐 얘기하자면, 화투의 가역 반응 대표적으로 뭘 얘기하냐면요, 이제 우리가 그걸 얘기해요. 제가 이제 요즘 그 대학교 강의에서 듣고 있는데, 그 이제 뭐라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이름이. 그 버퍼드 용액이죠. 완충 용액. 그렇죠, 완충 용액. 완충 용액 했을 때 이제 가수분해하는 과정, 그런 것들, 물의 가수분해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가수분해하는 것들이 가역 반응, 뭐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역 반응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반응들이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비가역 반응이란 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가는 방향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했죠. 비 아닐 비자니까, 맞죠? 좀 인형아, 너 가렸구나. 아닐 비자. 비가역 반응이란 거는 왔다 갔다 못하는 반응이죠. 그러면 이 대표적인 예시가 네 가지, 요 네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가역 반응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돼요, 웬만하면. 근데 이 범주가 좀 크기 때문에 사실 비가역 반응이 일상생활에서 가역 반응보다 더 많나? 뭐 그거야 이렇게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어쨌든 이 네 가지를 제외하면 나머지 가역 반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네 가지 비가역 반응은 사실 내신형이었는데 지금 수특에 좀 언급이 돼서 몇 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게 만들어서, 그래서 비가역 반응 이것도 저는 잠깐 이렇게 별 한 개 정도는 줘도 될 것 같다 생각해요, 수특 보니까. 자, 그래서 비가역 반응 지금 1, 2, 3, 4 번호 적어놨어요. 얘가 좀 가렸는데 귀엽죠? 네, 됐고. 자, 비가역 반응 대표적인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뭘 하냐? 첫 번째, 기체 생성 반응이 있습니다. 기체 생성 반응.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금속과 뭐 금속의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기체 생성 반응이 있어요. 기체 생성 반응. 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화과학에서부터 배워봤던 그런 거 있죠. 알칼리 금속을 물에 담갔을 때 수소 기체가 발생하더라, 뭐 이런 거 있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돼요. 자, 금속을 이렇게 넣었어요. 물에 넣어서 그 알칼리 금속에서 수소 기체가 날라갔어요. 근데 그 수소 기체를 다시 집어가지고 그걸 다시 합치면 다시 물이 힘이 나?
후속이치 이렇게 하늘이가 죽어가지고 물 만들면 여러분들 마법사예요. 마법사. 큰일 납니다. 맞죠?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금속의 반응, 금속에서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이 비가역 반응. 가역 반응이 된다면 거꾸로 상상해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죽어가지고 톡 했는데 물 생겼어. 그럼 그 신기한 거죠 진짜. 그럼 마법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해리포터 바로 봐야 됩니다. 맞죠? 그 절대 아닙니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금속의 반응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앙금 생성 반응 이런 거 있죠. 앙금 생성 반응. 앙금 생성 반응. 앙금 생성 반응은 사실 고교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기로 이제 됐어요. 안 나와요. 그리고 이 대학교에서도 사실 제가 지금 화학 배우는 데 있어서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뭐 일반 화학이나 이런 파트에서 안 나왔는데 앙금 생성 반응이라는 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 한번 얼핏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교육 과정이 개편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황화 카드뮴 만드는 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화장품에서 막 카드뮴 보는 거 하는 거 그런 거 뭐 있었죠. 맞죠? 그런 거 앙금 생성 반응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가역 반응이죠. 또 세 번째 뭐 있어요? 연소 반응 있어요. 연소 반응. 연소 반응. 우리가 어떤 거를 예를 들어서 또 보면 어떤 생각해보면 돼요. 그냥 뭐 석탄 같은 거 우리 석탄을 태웠어요. 우리 연소 반응은 뭐든지 간에 산소랑 반응시키는 연소 반응이라 하죠. 화학식 산소가 반응, 산소가 반응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뭘 불을 지폈다 생각해요. 뭘 태워 예를 들어서 뭐 나무나 이런 거를 뭐 석탄 같은 거 우리 또 고기 구워 먹을 때 여름에 한창 고기를 또 이렇게 밖에서 캠핑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고기 이렇게 구우려고 이 불판에다가 고기 이렇게 구우려고 석탄을 이렇게 떼워요. 불을 지펴요. 불을 지폈는데 그게 확 해서 걔가 타올라. 근데 나중에 지났더니만 걔가 다시 우룩 해가지고 다시 석탄으로 돌아오나? 그거 아니거든요. 맞죠? 내가 이미 태웠는데 그게 다시 돌아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 거 할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월자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농담입니다. 농담 됐고 그래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한 번 태웠는데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 있어요? 중화 반응이에요. 중화 반응. 근데 중화 반응인데 사실 중화 반응 중에서도 조금 더 이제 제가 화투를 이제 혹시나 배우는 친구들이랑 헷갈리는가 싶어서 중화 반응도 강산과 강염기가 반응있는 거를 우리가 해요. 이제 화원에서는 강산과 강염기를 반응하는 걸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약산과 약염기가 반응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물에 가수분해가 생길 수 있어서 다시 돌아오는 그 르샤틀리의 원리를 또 풀어야 되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우리는 그 어쨌든 뭐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별소리 아니다. 그냥 제가 뭐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 중화 반응에서 강산과 강염기 즉 이제 산과 염기에 반응하는 것 중에서 강산과 강염기가 반응하는 중화 반응이 이제 비가역 반응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볼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뭐예요? 뭐 갑자기 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염산 이런 강산이죠. 또 뭐예요? NaOH 수산화 나트륨 이런 거 있죠. 그럼 뭐예요? 얘들이 반응하면 뭐가 생겨요? 우리가 중화 반응은 통합과학 때 배워서 알죠? 중화 반응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세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맞죠? 물이 생기고요. 그리고 열이 생기고요. 그리고 염이 생기죠. 그거 통합과학 때 배우셨죠? 다시 물이 생기고 열이 생기고 염이 생기고 세 가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이따 나중에 11강 할 때 또 찍을 거지만 물 생기고 염 생기고 열 생기고 그래서 이 어쨌든 나머지 생긴 거 이 구경권 이온이죠. 알짜 이온들 뭐예요? HOH 만들어서 H 플러스 OH 마이너스 합쳐서 물이 되고 그리고 NaCl이라는 염이 생기는데 NaCl은 소금이죠. 우리 소금 요리에 또 소금해서 먹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 뭐 찌개 끓일 때 소금해서 넣어 먹잖아요. 맞죠? 뭐 된장, 간장 이런 거 다 소금 들어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보세요. 얘들이 뭐 이렇게 해볼까요? NaOH 이건 좀 제가 다른 학교 선생님에서 들었던 얘기가 좀 인상적이어서 얘기해 봅니다. NaOH나 H2O가 생겨요. 근데 만약 가령하다 얘가 가역 반응이에요. 그럼 얘네들 NaOH가 아니라 NaOH 또 생기면 안 되지. NaCl이죠. NaCl이랑 물 내가 여기다가 찌개 끓이려고 물에다가 소금, 즉 뭐 된장 같은 거 소금 들어있잖아요. 그걸 뿌렸어요. 그랬더니만 염산이랑 NaOH가 나와요. 수산화트륨이 나와요. 내가 먹었더니 하고 죽었어. 이건 먹으면 큰일 나는 애들이죠. 맞죠? 아니 장난 아닙니다. 맞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그런 아주 재미있던 썰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임팩트 있게 제가 예시를 잘 든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되돌아가면 안 되는 반응들 또는 되돌아갈 수 없는 반응들이죠. 그래서 비가역 반응이라고 부른다. 이 네 가지는 사실 좀 이제 여러분들 암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쭉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저도 자연스럽게 외워졌어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동적 평형은 뭐냐? 동적 평형.
그냥 동적 평형이라는 거는 내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가역 반응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그게 티가 안 나는 정도를 동적 평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있어요. 뭐 이거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이거 그림 있고 이거 있고 또 이런 형들밖에 없어요 사실. 그리고 뭐 상평형, 용해평형이니 뭐니 그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에. 그냥 상평형은 상이 변하는 걸 얘기한 거고 용해평형은 그냥 녹이는 거예요 이거. 이게 상평형, 용해평형이에요 그냥. 뭐 또 뭐 좀 헷갈릴까봐 적어놓을게요. 자 여기 위에 있는 거는 뭐예요? 기체 상태, 요거는 뭐 액체 상태 뭐 이렇게 나오죠. 뭐 이런 문제 나오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여기 액체 상태 A라고 할게요. 그냥 액체 상태 여기는 뭐예요? 고체 상태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용해평형, 상평형이에요. 똑같은 거. 자 근데 용해평형, 상평형 이거 다 따로만 공부하시고 막 분량 많은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한 번에 할게요 저는. 자 뭘 보는 거냐? 동적평형이라는 게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액체를 여기 용기에다 직기병에다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나서 시간이 일정하게 지났더니만 얘가 원래 처음에 넣어놓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증발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액체라는 건. 증발이 일어나니까 어느 정도 쭉 증발하다가 물의 깊이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증발을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여기 멈추지 않았다. 그럼 이 말이 뭐냐 하면 잘 생각해보면 모든 물질이 이런 형태가 아니면 우리 증발이라는 것도 증발이 있으면 응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증발했으면 여기 기구가 막혀있으면 여기 기체들이 있다가 다시 응축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계속해서 이게 증발을 하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응축을 하면 다시 줄어드는 거예요. 응축을 하면 다시 늘어나는 거예요, 액체가. 근데 이게 잘 봐야 돼요. 자, 이게 현재까지 우리가 배웠던 화학의 개념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좀 신기한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계속 증발을 했어. 증발을 했는데 동시에 응축도 해요. 여기 있는 기체들이 증발을 하는데 A란 액체에 있는 거를 증발을 시켜서 기체가 됐는데 걔가 응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증발을 응축하는데 증발량이 처음엔 더 많은 거예요. 증발량이 더 많아서 기체가 줄어드는 것처럼 액체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시 이게 말이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말장난인데 진짜 말장난이에요. 이때까지 배웠던 거랑 전혀 다르죠. 화학에서 이런 개념을 처음 들어볼 겁니다. 내가 어떤 거 용기에다가 액체를 넣어놨는데 액체가 줄어들었다? 이건 무슨 말이다? 얘가 증발량이 응축량보다 더 많았다 라는 말이죠. 그러다가 높이가 변하지 않고 이 상태로 유지되었다 라는 말. 증발량과 응축량이 똑같아졌다. 왜? 우리는 가역 반응을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는 가역 반응이에요.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거든. 이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저희 이렇게 했어요. 친구들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학창시절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얘가 증발하는 양이랑 응축하는 양이랑 똑같아지는 점이 동적평형이다 라는 거죠. 그럼 뭐야?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하면서 함정으로 내는 게 뭐냐? 함정으로 진짜 많이 나와요. 아직도 이거 작년부터 해서 계속 제가 현역 때부터 똑같은 선지만 나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모든 거를 통틀어서 변화가 없다는 말이,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틀린 말이에요. 이 말은 모두 거짓이에요.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이 거짓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얘가 상태가 변하지 않았다,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라고 했는데 일정하게 유지되었는 상태였다, 그렇게 보였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말은 동적평형, 제가 뭐라 했어요? 이게 동적평형 상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양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지에 뭐가 있었냐? A가 더 이상 증발하지 않았다, 틀린 말. A 기체가 더 이상 응축하지 않았다, 이것도 틀린 말. 뭐예요? 그러면 둘 다 증발한 거랑 응축량이 아무것도 없다, 0이다, 틀린 말.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무조건 틀립니다. 그럼 뭐예요? 변화가 일어났는데 눈에 티가 안 날 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항상 제가 친구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 화학 같이 공부할 때 변화가 일어났는데 티가 안 난 거야. 왜? 얘들이 똑같이 양을 했거든. 내가 이만큼 줬는데 다시 내가 이만큼 받은 거야. 이 말인 거죠. 똑같은 거예요. 자, 똑같이 보면 돼요. 고체에 있는 거예요. 고체 녹인 거예요. 그럼 고체를 처음에 용액에 물에다 녹여요. 물에 녹이든 용액에 녹이든 물 녹여요. 그럼 처음에 녹겠죠? 녹는 상태, 녹는다는 거는 이건 뭐예요? 얘 녹을 때, 녹은 용해량이죠. 녹는 건 용해라고 하죠. 용해량이 있을 거고, 얘가 녹아서 이렇게 바뀌는 녹아서 용해된 부분이 있을 건데, 다시 용해된 게 다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용해라 하지 말고 석출이라 할까요? 우리 석출되는 거. 요렇게 바뀐 건 석출이죠. 그렇죠. 용해와 석출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엔 용해가 더 빨리 일어나죠. 용해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처음에. 용해 속도가 빠른데 다음에는 석출량이 되겠죠. 석출 속도가 따라오면서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동적평형이다. 그래서 얘가 더 이상 녹지 않았다. 우리는 또 이런 거 있었죠. 옛날에 뭐 중학교 때 혹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했으면 이런 거 기억날 거예요. 빨간색 보일라나?
포화용액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포화용액이다. 몇 퍼센트 포화용액이다. 포화용액이란 말은 뭐예요? 더 이상 녹일 수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또 옛날에 과포화량 하면서 막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었죠. 중학교 때 저 기억나는데 포화용액이라는 거는 내가 여기에서 용액에다가 용질을 녹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녹이는 걸 포화용액이라고 불러요. 과포화용액은 그 이제 어떤 상태 변화를 일으켜서 더 녹인 상태를 과포화용액이라고 하고요. 뭐 온도 변화를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건데 포화용액이라는 상태는 현재 얘를 더 이상 녹일 수 없는 상태, 그냥 녹아지지 않는 상태, 더 이상 녹일 수 없는 상태라고 하지만 동적 평형 가역 반응에서는 뭐예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했었죠. 그러면 뭐예요? 얘가 녹아서 밖으로 나가는 양이랑 다시 석출되는 양이랑 똑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명한 그래프죠. 유명한 그래프. 그럼 뭐예요? 얘는 자 이렇게 일정한 양이 있고 일정한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서서히 증가하는 그래프가 있어요. 제가 빨간색 해볼게요.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이 있어요. 그럼 뭐냐? 처음부터 이 노란색 그래프는 뭘 하는 거냐? 자, 요 그래프에서 뭐예요? 처음에 증발하는 양 또는 여기서 뭐예요? 용해되는 양, 증발량, 용해. 증발량이 용해요. 처음에 증발량이라 하지 말고 속도로 할게요. 여기 속도라고 적혀 있으니까 증발 속도로 할게요. 증발되는 속도랑 용해되는 속도는 처음부터 일정합니다. 일정한 속도가 돼요. 자, 왜 그런지 여러분들 이해시켜 드릴게요. 이것도 헷갈릴 수 있어요. 둘 중에 뭐지 하면서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랬기 때문에 증발 속도랑 용해 속도가 일정합니다. 자, 보세요. 일정한 속도가 있어요. 자, 처음에는 계속해서 그래서 5만큼의 속도로 처음에 증발이 돼요. 이걸로 여기 5만큼의 속도로 증발이 됩니다. 근데 처음엔 1이 다시 여기 용해에서 뭐가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단 말이에요. 이 5가 나갔는데 1이 들어가요. 그러면 1이 다시 근데 4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5가 나가게 되면 9가 나오게 되죠. 더 많아지죠. 더 많아지니까 더 다시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양이 점점점 기체의 양이 많아지니까 얘가 다시 녹아 들어가는 양, 즉 녹아 들어가는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이 적어서 느리다가 기체의 양이 많아지게 되니까 속도가 당연히 빨라지겠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량이. 내가 갖고 있는 양을 다 여기다가 녹여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은데 항상 화학에서는 이런 거 있거든요. 내가 변화를 이렇게 했을 때 되돌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화투에서도 그렇고 내가 뭔가 변화를 줬는데 돌아가는 거. 그게 르샤틀리의 원리거든요. 그럼 계속 그 얘기를 안 해. 됐고 자 어쨌든 간에 내가 처음에는 할 수 있는 양이 적어서 속도가 안 났는데 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 가다가 얘가 네모네라고 하는 양이랑 다시 같아지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양을 같게 맞추려고 얘가 따라가는 거죠. 즉 여기 뭐예요? 응축. 갑자기 응축이라는 용어가 기억이 안 났어요. 응축 속도 그리고 응축 속도 여기서는 뭐예요? 석출 속도. 응축 속도와 석출 속도 이 속도가 처음에는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빠르냐 느리냐는 비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선지에서 얘의 증발 속도가 빨라졌다 그 틀린 말, 얘의 증발 속도가 느려졌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얘의 응축 속도가 빨라졌다 그건 맞아요. 얘의 석출 속도가 빨라졌다 맞아요. 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T1과 T2 지점 중에 있었다. T2에서 이게 뭐예요? T1과 T2 중에서 T2에서 동적 평형 상태가 일어났다라는 말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T2 상태에서 동적 평형 상태가 일어났다 이러면 맞는 거예요. 그래프 보고 맞죠? 그러면 T2 상태에서 응축 속도와 얘는 뭐예요? 응축이죠. 그렇죠.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다. 맞아요. 근데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0으로 같다. 그 틀린 거예요. 맞죠? 아닙니다.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0이다라는 말 자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증발 속도 0이다 틀렸어요. 증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틀렸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아니라 했어요. 제가 응축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거 아니에요.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럼 제일 맞는 말이 뭐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일정하다. 똑같다 라고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양이 같아서 여기 같은 지점이 있죠. 여기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문제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고체를 더 집어넣었어요. 더 집어넣었는데도 똑같아. 어차피 여기 고체량은 묻혀있는 양은 똑같겠죠. 그럼 거기 처음에 내가 새로 집어넣었던 고체 녹지 않았다 틀린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아니라고 했어요. 얘가 처음 새로 여기 있는 고체 A라는 걸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고체 A-라는 걸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A랑 똑같은 거. 자, 이 대표적으로 이런 거 뭐가 나오냐면 이런 거 있어요. 나트륨 23짜리 나트륨이 있고 예를 들어서 25짜리 나트륨. 이게 동위원소 우리 배웠죠. 동위원소 있는 걸 얘를 집어넣었어요. 동위원소 밑에 보일라나? 보이죠? 그렇지? 안 보이면 제가 해드릴게요. 자, 23짜리가 25짜리 있어요. 그러면 얘도 녹고 얘도 녹아요. 다 녹아요. 자, 그 선지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 23짜리를 녹였는데 25짜리 새로 녹였어요. 새로 넣었는데 포화 상태에서 녹았어요. 동적 배양 상태에서 녹였어요. 그럼 25짜리가 안 녹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25짜리가 녹았어요. 그럼 녹아서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 맞아요.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 맞아요. 근데 25짜리가 이온 상태로도 존재하고 여기는 석출된 상태로 존재한다. 그것도 맞지요. 왜? 지금 얘와 얘를 동시에 녹였다면 둘 다 이온 상태로도 있고 둘 다 석출 상태로도 있어요. 이 석출된 상태로 있어요. 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 했잖아요. 맞죠? 계속 하니까 웃기다. 맞죠? 너무 옛날 생각이 나네. 왔다리 갔다리 이것도 넣고 이것도 녹고 이것도 석출되고 이것도 석출되고 그러니까 둘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얘를 집어넣어서 하나를 집어넣었다고 어떤 반응이 스탑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인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란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고질적인 함정이에요. 너무 많이 나오는 함정. 근데 이 함정을 여러분들 어떻게 더 낚을까 하면서 지금 선지를 막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 평가와 문제가 다 똑같아요.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다 틀린 말. 그냥 우리는 결론만 알면 돼요. 그냥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라는 말이 다 틀린 말이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싹 지우고요. 이제는 뭐 뒤에 나온 것들 이제 우리 또 pH하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건 물의 이온화 반응하고 그거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나와 있어요. 물의 자동 이온화. 그냥 물의 자동 이온화라는 것도 하나의 그냥 이제 뭐 가역 반응이면서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는 하나의 반응 중 하나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의 볼 수 없고 사실 물의 자동 이온화는 전체 물 속에 존재하는 것의 거의 미량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 분자 두 개가 있는데 이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뭐로 바뀐다? 여기 좀 하얗게서 안 보일 수도 있나요? 밑으로 좀 적어드릴까요? 조금만 띄어서 쓸게요. 밑에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안 보이는 차리 있잖아요. 맞죠? 자, 물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물 두 개가 반응해서 어떻게 된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뭘 하냐? 이거 미량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의 안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자, 하이드로늄 이온과 이제 수소 이온을 만들어냅니다. 즉, 얘가 그냥 수소를 하나를 그냥 얘가 있는 걸 수소를 하나를 줘버려서 얘가 받아가지고 그냥 일어나는 거죠. 즉, 산과 염기를 미량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미량으로 만들어내는 거. 자, 그래서 이 물의 자동 이온화. 사실 요거와 깊이 관련해서 이게 화투 내용인데 그냥 우린 이런 게 있다고만 넘어가면 돼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뒤에 이거 좀 지우고 자, 물의 이온화 상수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더 했다 할게요. 자, 그래서 물의 자동 이온화라는 건 뭐냐? 자, 다시 자, 여기는 이 물들이 그냥 요렇게 하이드로늄 이거는 이제 수소이온, 수소와 같은 거의 의미예요. 얘는 수소이온과 같은 그런 동급인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정확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수소이온이에요. 얘가 이제 산성을 띠는 물질들, 얘는 염기성을 띠는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물질이죠. 수소 그리고 수산화이온 맞죠? 그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반응이 미량으로 일어나더라. 그리고 얘들이 다시 이런 상태에서 다시 이런 상태로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자동 이온화예요. 자동 이온화 되었다가 자동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그래서 물이 살짝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반응에서 왜 이걸 언급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량으로 일어나는데 왜 공부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의 자동 이온화 하면서 한 가지 조금 더, 자, 화투에 있는 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투에 있는 건데 그냥 이거는 그냥 그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만 차용해서 쓰는 거니까 선생님들 다 모두 다 쓰실 거예요. 자, 그럼 이해해 보시면 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거에 이온화 상수라는 게 있어요. K 이온화 상수. 화투에 그러면 깊이 이제 이온화 상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온화 상수가 어떤 거냐? 어떤 거에 이온화되는 그런 정도를 매번 이렇게 구하기 힘드니까 그걸 정량화해서 지표로 둔 값을 이온화 상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뭐라 하냐? 25도씨에서의 이온화 상수를 많이 구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보면 돼요. 우리 화원 친구들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온화 상수를 구할 때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자, A 더하기 B라는 반응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항상 이거 이온화 상수를 구하려면 동적 배형 상태라는 게 주의해야 됩니다. 동적 배형 상태. A, B가 C, D가 되는 반응이 있다고 하면 이 이온화 상수는 어떻게 구하냐? 자, 분모에는 뭐냐? 반응물의 농도를 적어야 돼요. 반응물의 농도. A, 이거 가로치면 농도죠, 맞죠? 그런 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몰 농도 할 때도 보이는데 농도, 그 B의 농도, 그리고 C의 농도, D의 농도 이렇게 적어요. 그 만약에 여기에 D의 뭐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아니 제곱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 제곱 표현하죠. 여기 D2 뭐 이런 식으로 D가 두 개 들어가 있다 그럼 여기 위에 제곱을 줘야 돼요. 이게
이제 그냥 이온화 상수의 값을 구하는 공식인 거예요. 맞죠? 근데 요 모양이 어디서 보면 요 모양이거든요. 맞죠? 요 모양이죠. 그럼 그 똑같이 하면 돼. 이 상황 속에서 이온화 상수를 구하고 싶어요. 난 25도씨에서 이온화 상수를 구하고 싶다. 25도씨는 이런 상황을 그냥 가정에서 두는 거고, 물의 이온화 상수를 구할 때는 25도씨를 대표적으로 많이 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온화 상수 똑같이 보면 돼요. 이온화 상수란 건 뭐냐? 이 밑에 보시면 물이 있으니까 물이 두 개 있네. 그럼 H2O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H2O니까 H2O 또는 여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D2는 D2가 들어가야 돼요. 쏘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실수였어요. 2D면 앞에 2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D2 이렇게 됩니다. D2면 여기 D2가 들어가야 돼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뭐예요? 여기 두 개 있죠? 그러면 이렇게 H3O 하이드로gen 이온과 그리고 OH-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이죠. 괜찮지?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통분해서 넘길 수 있죠? 그럼 뭐냐? K 곱하기 H2O 두 개 제곱이 뭐예요? 하이드로gen 이온의 농도 곱하기 수산화이온의 농도다 이거. 그럼 뭐냐? 이거를 뭐라 부르기로 했냐? 우리는 이거를 뭐라 부르기 했어요. 요새 유행하죠, 맞죠? 이거를 물의 이온화 상수라 부르기로 했어요. KW. 우리는 이거를 물의 이온화 상수라 부르기로 했어요.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물이니까 물의 이온화 상수다 이 말이죠. 이온화 상수 값인데 물의 이온화 상수를 우리는 KW라 부르기로 했어요. 이런 거 많이 하죠. 유튜브에 그런 거 많던데. KW. 우리는 얘를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얘도 있고. 그럼 그게 얼마인데요? 물의 이온화 상수 값은요 어떻게 되냐? 물은 중성이기 때문에 이 하이드로gen 이온 값도 수소 이온 값도 일정하게 이 정확한 값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얘가 거의 미량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물은 중성이죠. 중성의 상태로 일어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얘도 10의 마이너스 7승 값을 얘도 10의 마이너스 7승 값을 가지고 있어서 둘이 곱해 10의 마이너스 14승 값으로 가지고 있어요 라는 것은 연구 결과로 밝혀진 결과입니다. 그냥 화학에서 이렇게 정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이 기준지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그래서 물은 pH가 7이다 얘기한 것도 이제 여기서 연결돼서 말하는 말이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KW라는 게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물의 이온화 상수 값은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정했어요 라는 게 중요한 멘트입니다. 그래서 선지에 물어봐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든 저 상황이든 어쨌든 간에 물의 이온화 상수는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에요. 25도씨에서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14승. 자, 그다음 pH랑 pOH가 나옵니다. 그럼 pH와 pOH 뭐야? 얘들 좀 다녀보시면 이렇게 여러분의 농도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막 소수점이에요. 0.0000001 뭐 1. 얘는 뭐 0.01만 해가지고 불편하지 않았죠. 그래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pH와 pOH가 하는데 옛날부터 pH와 pOH라는 건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pH라는 우리 근데 pOH는 잘 안 들어봤죠. pH라는 건 들어봤을 건데 이 pH라는 거는 결국에는 얘 하이드로gen 이온 즉 수소 이온 농도를 이제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수소 이온 농도 지수라고 부르면서 이 수소 이온 농도 즉 지수라는 말은 수소 이온의 여기 있는 지수를 활용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얘를 양의 값으로. 그래서 뭐 어떻게 표시하냐? 여기 있는 지수를 이제 정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그를 쓰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뭐예요? 얘 마이너스 로그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얘가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10의 마이너스 7승 넣으면 여기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위에 지수는 로그 앞으로 가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수학 시간도 아닌데 10의 마이너스 7승인데 마이너스 7승 하면 10 이것도 얘기해줘야 돼. 사실 요거 여기다 숫자를 안 적게 되면 로그 밑에는 10이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맞죠? 깜짝 놀랐다. 맞죠? 혹시나 여러분들 잊으셨으면 10 이건 뭐라고 불러요? 이제 상용 로그라고 부르죠. 맞죠? 상용 로그입니다. 상용 로그 10이 적혀 있어요.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무시한 거 아니고요. 농담이고. 자, 10 적혀 있으면 어쨌든 간에 10의 마이너스 7승하면 7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의 pH는 7이다. 그럼 pOH랑은 뭔데요? 자, 마이너스 로그 똑같아요. 수소 이온 농도 말고 수산화 이온 농도를 적어주면 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맞죠? 근데 뭐야? 우리가 물의 이온화 상수라는 게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정하기로 했어요 한 것처럼 얘를 따로 pH를 구하고 얘를 따로 pOH를 구해서 두 개를 더해보면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 pH와
pOH를 더해서 1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여기도 7, 여기도 7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여기서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NaOH라는 게 pH가 11이에요. NaOH 뭐예요? 수산화 나트륨이에요. pH 11이 이것도 얘기해줘야겠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7이 중성이니까 pH 7보다 작은 숫자로 가면 산성, 7보다 큰 쪽은 염기성 뭐 그런 거 말 안 해도 아실 거죠. 그래서 그거 안다 생각하고 수산화 나트륨이에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은 pH가 11이에요. 염기성이에요. 첫 번째. pH가 주는 정보는 뭐냐? 염기성이. 그러니까 산성, 중성, 염기성. 이러면 액성은 이라고 해요. 이러면 액성. 액성을 보여주는 거다. pH를 줬다라는 말은 액성을 주는 정보다. 두 번째, 이 pH가 주어졌다라는 말은 뭘 보여주는 거다? 이걸 알 수 있다. 이런 거. 이온의 농도, 수소 이온의 농도 또는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구할 수 있죠. 왜? 우린 둘이 곱해서 이온화 상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11-14승 이런 거도 되고 또는 둘이를 더해서 14니까 한쪽 둘 중에 하나만 알게 되면 빼면 되겠네. 그러니까 일단 요거 처음 빼는 경우 pH 11이다 주자마자 저는 14에서 빼서 pOH가 3이에요 로부터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맞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 이런 거 10배 물 켰다? 물 켰다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또 몰 농도, 또 옛날에 또 몰 농도 그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최근에 제가 수학 몰 농도도 찍었는데 자, 몰 농도 또 중요합니다. 맞죠? 10배 물 켰다라는 말은 자, 물을 킨다는 말은 어떻게 돼요? 물을 더 집어넣는 거지. 자, 다시 몰 농도 하면서 생각해 볼게요. 이 물을 켰다는 말은 물을 더 집어넣어요. 용매를 더 넣는 거지. 용질의 양이 변하지 않아요. 용질의 질량도 변하지 않고 용질의 몰수도 변하지 않아요. 몰 농도. 근데 지금 수소이온 농도라는 건 몰 농도거든요. 몰 농도. 몰 농도가 변하지 않아요. 몰 농도가 변하지 않아. 10배 물 켰다는 말은 자, 생각해보면 자, pH가 지금 11인데 10배를 물 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이온의 농도, 얘의 pH니까 자, 수소, 하이드로gen 이온 우리 수소 이온 농도를 할게요. 아이고 날아갔어요. 뭐 오랜만이니까 뭐 날아간다. 자, 다시 갑자기 날아가 버렸어. 수소 이온 농도, 수소 이온 농도를 10배 물 켰다는 말은 얘가 10배 줄어들었단 말이죠. 10배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말은 같은 말이면서 무슨 말이에요? 10배 물 켰단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 pH로 얘기하면 pH가 뭐예요? 얘가 10배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10배 줄어들었다. 농도가 10배 줄었다는 거 잘 생각해야 돼요. 자, 헷갈릴 수 있어요. 10배 줄었다 라는 말은 pH가 1이 증가했다는 말이죠. 맞아요? 자, 왜 그런데요? 10배 물 켰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얘를 10배 물 켰어요. 지수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수.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pH가 11이잖아요. 10배 물 켰어요. 10에 마이너스 11승인데 10배를 물 켰으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10배를 물 켰어요. 그럼 10분의 1이 또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10에 마이너스 1승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면 10에 마이너스 12승이 되죠. 10배를 물 켰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얘를 다시 pH로 바꾸게 되면 11이었던 게 12로 해서 1이 증가하게 되죠. 중요한 거 얘는 감소하는데 얘는 증가해요. pH가 1이 증가해요. 1이에요. 1. pH 1이 증가하게 되죠. 그럼 pH가 증가했다는 말은 pH와 pOH는 왔다리 갔다리 둘이 또 같이 이동하는 애들이니까 pH 1이 증가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pOH가 1이 감소했다는 말이네. 맞죠? 또 다르게 해석하면 pOH가 1이 감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10배 증가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맞죠?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트로. 자, 그 다음. 그래서 요런 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얘가 10배가 줄어들었단 말은 얘가 1이 증가했다, 1이 감소했다. 자, 다시. 수소이온이 10배 물 켜져서 수소이온 농도가 10배 줄어들었다. 얘는 pH가 1이 증가했다. 또 이거 나와요. 이거 10배 줄었다고 10배 변한 게 아니고 pH가 2가 변했다고 해서 2가 그러니까 2배 줄어든 게 아니라 2가 증가했다는 말은 100배가 줄어든 거죠. 그런 것들 또 선지에 또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념을 착오하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이제 낚이게 문제를 만들어놨어요. 이번 수특은. 그래서 10배 줄어들었다는 말은 1이 증가했다. 그리고 pOH는 1이 감소했다. 왜? 여기 pH랑 pOH인데 얘가 한쪽이 증가하게 되면 한쪽이 감소하는 그런 거죠. 둘이 더해서 일정하는 값이니까. 상수죠. 14. 상수라는 값이니까 얘가 10배가 증가했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 pH 빼기 pOH라는 정보가 또 주어지면 이것도 되게 요새 트렌드, 요즘 트렌드, 요새라는 말은 또 사투리인가? 자, 요즘 트렌드. 자, 이건 별 한 3개 정도 줘도 될 것 같은 그런 수준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pH와 pOH를 둘이 뺀 값을 줬다는 말은 첫 번째. 먼저 알 수 있는 거 우리는 이 정보를 알고 있어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는 심합니다. pH 플러스 pOH를 둘이 더했는 값이 14니까 이거 둘이 뭐예요? 연립해야지. 뭐 하려고? 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pH랑 pOH 뭐 하려고? 직접 구해. 직접 구해. 직구라는 거. 우리 해외에서도 많이 직구하죠. 맞죠? 아닙니다. 됐어요. 자, pH랑 pOH를 둘이 뺀 값은 pH, pOH 둘이 더한 값이랑 둘이 연립을 하게 되면 pOH, pOH 싹 날라가고 이 pH 나오면 뭐시기 하면 또 반띵하면 또 나오겠죠. 맞죠? 그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pOH랑 pH를 직접 구할 수 있는 정보로 주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자, 잘 보시면 돼요. pH랑 pOH를 둘이 뺐는데 얘네 값이 양수냐, 음수이냐 따라서 또 주는 정보가 나옵니다.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잘 봐야 돼요. 자, 쉽게 이해해보면 돼요. pH랑 pOH랑 둘이 더해서는 무조건 일정한 값 14라는 걸 주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 우리가 뺐을 때 양수다 또는 pOH 빼기 pH도 돼요. 어제는 상황을 잘 읽으면 돼요. pH랑 pOH를 뺐는데 양수란 말은 pH가 pOH보다 더 크죠. pH가 pOH보다 더 커요. 근데 분명히 큰데 7이 되면 둘이 똑같아요. 7, 7인데 무조건 7보다 크단 말이죠. 그럼 pH가 7보다 크단 말입니다. 자, 이게 양수란 말은 무슨 말이냐? pH가 7보다 크다 라는 정보고 그러면서 알 수 있는 게 pH가 7보다 크란 말은 얘는 무슨 말이에요? 얘가 염기성이다 라는 말이죠. 대박이다. 처음에 저 이거 이해했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pH가 7보다 크단 말이죠. 얘가 7, 7이 되면 똑같은데 무조건 둘이 더해서 한쪽이 증가하면 한쪽이 감소해야 되니까 이게 양수가 나왔다면 얘가 더 커야 되는데 얘가 크다는 말은 얘가 더 증가하고 얘가 감소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pH가 7보다 크단 말은 얘가 염기성이란 말이죠. 왜? pH가 7보다 크면 염기성이니까. 맞아요. 됐어요. 그 다음 음수라는 말은 반대로 pH가 7보다 작단 말이죠. 그러면서 얘는 뭐예요? 산성이라는 정보를 주는 거다. 맞죠? 산성, 염기성. 자, 됐죠? 대단합니다. 저는 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이제 수특수환이 이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모의고사 수능 때까지도 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전략식 한번 보시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 이런 것도 중요하죠. 자, 저는 요거 보면서 좀 신박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게 이제 아마 사설에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자, 수소 이온 농도, 즉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분의 OH의 농도. 그러니까 지금 분수로 나왔다. 그래, 뭐 이건 빼서 그렇다 치자. 그럼 이거 뭔데? 이거 보면서 모르겠어요. 그냥 뭐 주어지면 그냥 집어넣으면 되나? 그러니까 pH가 예를 들어서 뭐 11이 더 주어졌으면 10의 마이너스 11승. 그럼 둘이 했으니까 뭐 pOH 3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또 뭐 복잡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배웠던 막 얘네 농도 나오면 뭔가 아까 내 처음에 본 것처럼 뭔가 로그에 넣어보고 싶잖아요. 맞죠? 로그에 넣어보고 싶으면 로그에 넣어봐. 마이너스 로그에 넣으면 pH와 pOH 값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아닐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 분의 수산화이온 농도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는 뭐랑 같냐? 마이너스 로그. 자, 안에 있는 값이 안에 있는 거. 근데 지금 로그 안에서 지금 분모로 되어 있으면 빼기로 바뀌는 거 아시죠? 맞죠? 그러면 로그에서 OH 마이너스 빼기 로그 되게 돼요. 수소이온 농도가 맞죠? 맞죠? 이거 맞다. 근데 이거 뭐예요? 로그. 너 뭐예요? POH네. 뭐야 너? pH네. 근데 너 빼기 플러스네. 이거 뭐예요? 뭐랑 같은 말이야? pH 빼기 pOH랑 같은 말이네. 결국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거랑 같은 거. 이것도 굉장했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나오자마자 이거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진짜 시겁했어요. 와, 이걸 이렇게도 낼 수 있구나. 내가 이걸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걸 보면서 이걸 못 떠올렸다니 하면서 이렇게 반성했던 그런 유형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그게 있었나 모르겠어요. 있었나? 제가 이거 문제를 아프기 전에 풀어가지고 한참 됐는데 2주 됐는데 제가 이거 다시 문제 풀 때 한번 훑어보고 풀긴 하겠지만 pH 빼기 pOH를 주는 정보를 다르게 주는 정보다. 그러니까 얘를 다르게 주는 정보다. 결국에 pH 빼기 pOH를 주는 정보랑 같은 정보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일단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 값이 얼마예요? 얘 값이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7승 하면 안 되지.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그럼 둘이 뺐을 때가 4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또는 자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걸 알 수 있냐. 자 여기서 조금 더 고급 스킬을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았던 걸 모든 걸 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어쨌든 얘가 값이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상수 값이 나오고 pH 빼기 pH 빼기 pOH가 어떤 상수 값이 나와요. 양수와 음수로 나와요. 정수로 나오죠. 근데 얘가 어떻게 나오면 10의 K승으로 나오는데 이 K가 뭐냐? K가 양수냐 K가 음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얘랑 반대로 된다면 지금 뭔가 눈치채는 친구들 있죠? 눈치챘으면 대단합니다. 자 볼게요. 얘가 왜 K가 음수예요. K가 음수. 그럼 K가 음수면 마이너스 로그 되면서 마이너스 로그 앞으로 바뀌면 양수가 되죠. 양수 된 건 뭐예요? pH 빼기 pOH가 양수면 이거죠. pH는 치고보다 크다? 영이성이죠. 영이성. 오케이. 너가 음수면 영이성이에요. 맞아요? 반대로 또 너가 양수예요. 마이너스 로그 돼서 음수 돼요. 맞죠? 그럼 pH 빼기 pOH가 음수가 돼요. 그럼 pH가 7보다 작은 케이스네. 산성이네. 오케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주는 정보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면 얘가 양수 음수가 반대로라 이 말인 거예요. 여기는 지수 K의 지수가 음수면 얘를 뺐을 때 이렇게 로고 치웠을 때 양수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영성이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음수만 더 음수 했나요? 양수가 되면 pH 빼기 pOH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산성이 나오는 구조더라. 이런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면 전체 다 정리를 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 파트는 이 파트가 좀 신유형이라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 깊이 그냥 정리 여러분들 금방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서 사실 많이 어렵지도 않고요. 근데 요 3점짜리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정도 싹 하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열심히 푸시고요. 저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꼭 문제를 풀어보고 들어오시고요. 궁금하시거나 이제 영상과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당연히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파이팅 하시고요. 확 1등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